주간 교재로 받는 지문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주간 교재로 받는 지문들은 다 고3거예요. 다 고3거였어요 지금까지. 왠지 어렵다. 왠지 어려웠다. 고3거라서 그래요. 어차피 어려운 걸 풀 거면 그거에 적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커리큘럼 가고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 이 얘기 왜 꺼내요? 지금 드린 건 고1 겁니다. 지금 드린 건 고1 거고 3년 전 3월 모의고사의 경제 지문이랑 같은 해 9월 모의고사 시문학 지문인데요. 경제 지문은 그 중에서 가장 너네가 발목을 많이 잡는 그래프가 포함된 그래프를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문으로 가져와봤고, 그래서 지금부터 일단 10분을 드릴 테니까 경제 지문 먼저 5번까지 꼭 푸시면 되고요. 내가 첫 시간부터 얘기했다시피 내가 숫자 약해서 5번이 2개 있습니다. 뒤에 5번을 또 넣었어요. 5, 6, 7, 6, 7, 8로 바꾸면 됩니다. 푸세요. 독서 지문만 먼저 푸세요. 오 분이니까 15분까지.
얘기해 볼게요.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손? 다 풀었나요?
자, 경제지문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역시나 요게 그냥 요 주제 자체가 부담률이 저번에도 말했듯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니까 천천히 짚어보면서 지문 먼저 이해하고 풀어봅시다. 자, 지문 갑니다. 최근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제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시작하죠. 최근 사례를 제시하면서 무엇에 대해 말할지 화제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세 동그라미, 관세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조세로 관세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 정부는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밑줄,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밑줄, 국내 산업을 보호도 밑줄. 관세에 뭐가 나온다 뒤에?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뭐 있다? 조세 수입 늘리고 국내 산업 보호다. 자, 조세 수입을 늘리게 되는 건 뭘까요? 관세 세자가 결국은 세금 국가가 걷어들이는 거니까 당연히 국가 주머니로 가겠죠. 조세 수입이 늘어날 거고요. 국내 산업 보호는 한번 봅시다. 국내 제품이 자 어디서 국내 제품이 어떤 제품이 1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고 뭐 이것저것 많이 비싸죠. 자원도 없고. 그래서 수입품이 해외 제품이 뭐 이것저것 쳐보니까 7만 원이 만약에 품질 똑같다는 가정하에 뭐 사겠어요? 당연히 싼 걸 사겠죠. 당연히 싼 걸 살 테니까 국내 산업이 어떻게 된다? 무너지고 말 거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붙인다? 관세를 붙인다는 거예요. 관세를 붙여서 여기 만약에 관세로 야 너네 우리나라 들어와서 장사하려면 개당 4만 원 더 내라 라고 한다면 해외 제품만 얼마에 팔게 되겠어요? 11만 원에 팔게 되겠죠. 그럼 소비자들이 뭘 선택할 수 있다? 국내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뭘 보호한다?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라고 생각해두면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경기 및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세 부과에 영향도 언급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밑에 내용으로 갑니다. 관세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 수요 공급 곡선은 뭐 원래 이렇게 생긴 거 있죠. PQ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이게 원래 수요 공급 곡선인데요. 그래서 옆에 보면 그 그림이 이상하다. 내가 죽어도 보기에 곡선 같지 않은데 곡선이라 얘기하고 있죠. 옆에 그림이 그거 이렇게 하면 너무 빡세서 그냥 이렇게 직선처럼 돼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원래는 당연하게도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한 번에 가격 1원 오른다고 한 명이 뭘 사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곡선으로 나옵니다. 자, 계속 갑니다. 그림은 가격에 따른 수요의 양과 공급의 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 그래프이다. 여기서 수요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수요의 양의 변화다. 수요 곡선은 재화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다.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찍어주고 있으니까 네모 쳐줍니다.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한 단위의 추가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지불용이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 한 단위 더 살 때 지불용이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뭘까요? 낼 뜻이 있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한 단위 더 살 때 요 정도는 낼 수 있다. 요까지는 낼 수 있다는 가격이
지불 용이 가격이겠죠. 자, 공급 곡선도 네모칩니다. 공급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한 단위 추가 생산을 위한 생산자의 판매 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요 정도 팔 수 있으면 더 만들어서 팔 거다라는 게 판매 용의 가격이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은 가격에 따른 재화 가격에 따른 뭐의 변화다? 공급량 변화다. 자, 이렇게 계속 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재화의 균형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P0에서 형성된대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요 점의 가격 P0가 뭐가 된다고요? P0를 동그라미 쳐놓고 균형 가격 적어줍시다. 여기가 균형 가격이라고 해요. 추가로 더 말하자면 수요가 이렇게 가격이 오를 때마다 개수가 내려가니까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공급도 가격 올리면 더 팔을지 하다가 요 만나면 요게 균형 가격이 보통 그래서 시장 가격이 됩니다. 요거는 차익적 밖에 얘기고. 자, 봅니다. 재화의 가격이 P1으로 올라가면 천천히 봅시다. 재화의 가격이 P1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수요는 자, P1으로 올라가면 수요 곡선은 어디로 줄어든다고요? 내가 Q1 그렇지. P1으로 올라가면 수요 곡선은 Q1으로 줄어들죠. 이렇게 요게 수요 곡선이니까요. 다른 색깔로 그릴 걸 그랬나? 이렇게 Q1으로 줄어들죠. 원래 Q0만큼 샀다가 수량이 줄어드는 거죠. 자, 공급량은 Q2로 증가하지만 공급은 뭐게요? P1에서 공급 곡선까지 가면 여기 있죠. 많이 만들고 싶어. 왜?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 공급량은 Q2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가격이 오를 때 내릴 때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포인트겠죠. 포인트는 가격이 오를 때와 가격이 내릴 때 각각 수요는 공급은 어떻게 되냐는 건데 그래프를 해석해도 나오겠지만 지금 말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기 이 지문에서. 자, 가격이 오르면 더 삽니까? 덜 삽니까? 당연히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덜 사겠죠. 하지만 공급은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많이 파는 게 당연히 생산자한테, 공급자한테 이득이니까 당연히 더 팔려고 하겠죠.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면 더 사고 싶잖아요. 이게 이렇게 싸졌다고 하면서. 근데 싸게 안 팔려 하겠죠. 이렇게 요 그래프가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 이렇게 따로 거기 이 문단 밑에 적어두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이처럼 재화의 가격 변화로 수요의 양과 공급의 양이 달라지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여기서 잉여의 동그라미 집에 도는 그 잉여 말고요. 제품을 소비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득이다. 소비, 판매로, 소비 5월 판매로 얻는 이득이 뭐가 된다? 잉여가 된다는 거죠. 자, 계속 봅니다. 소비자 잉여의 네모. 자,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의 차이예요. 봅시다. 어이구, 왜 지우는 게 좋냐? 용의가 있다는 게 뭐라 그랬죠? 그 정도는 의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자,
만약에 나는 여러분 치킨값 옛날에 뭐 BBQ 이런 데서 얼마 안 됐지 옛날도 아니고 3만 원 한다 뭐 이런 소리 3만 원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소리 기사로 났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아 그러면 안 먹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치킨값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치킨값이 근데 나는 그래도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해 황홀 맛있어 이러면서 나는 3만 원까지는 사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오르지 않아서 실제로는 2만 원에 사 먹는다. 자, 나는 3만 원까지는 내일 뜻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2만 원에 사 먹었다면 나는 지불 용인 가격이 4만 원인 거고요. 실제 지불한 가격이 2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의 차이가 뭐다? 소비자 잉여다. 얼마 차이? 10,000원 차이. 10,000원이 뭐다? 소비자 잉여다. 그쵸? 내가 여기까지 낼 의향이 있는데 그거보다 싸게 샀다면 나에게 남는 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계속 봅니다. 생산자 잉여에 똑같이 내버칩니다. 자,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어떤 재화를 판매할 때 실제 판매할 가격과 판매할 용의가 있는 가격의 차이. 자, 뭐 어떤 A라는 제품이 있다 칩시다. 제품 A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다 치고 봅시다. 제품 A를. 자, 나는 보통 뭐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뭘 파는 분들은 그게 있어요. 아, 특히 뭐 농사 짓는 분들 이런 분들이 민감한데 이거 값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안 팔고 말겠다 라는 가격이 있어요.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얼마까지는 딱 요 라인까지는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장사를 하겠다는 거. 그래서 뭐냐, 판매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만약에 2만 원까지는 뭔가를 팔 거야. 2만 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장사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정도로 떨어지진 않아서 어떤 제품을 A라는 제품을 3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실제 판매 가격이 이거죠. 판매 용의는 이 정도까지 떨어져도 있는 거죠. 나 얼마 남겼죠? 10,000원 남겼죠. 그죠? 이게 뭐다? 판매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수요 곡선과 실제 재화의 가격의 차이. 자, 봅니다. 자, 수요 곡선 예죠. 수요 곡선 예예요. 수요 곡선. 따라 그리는 것도 잘 못한다. 자, 수요 곡선 예죠. 수요 곡선과 실제 가격의 차이예요. 여기 균형 가격으로 먼저 봅시다. 요렇게. 그럼 요만큼이 다 차이죠. 요렇게 다 하면 면 되잖아요. 그지? 요만큼이 뭐다? 가는데 뭐라고 되어있죠? 소비자 잉여라고 되어있죠. 자, 반대로 실제 재화의 가격과 여기 공급 곡선의 차이 이렇게죠. 이렇게가 나는데 이게 뭐라고 돼 있죠? 생산자 잉여에 나타내는 부분이래요. 자, 그렇게 만일 재화의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올라가면 이제 좀 잘 봐야 되죠. 자, 만일 재화의 가격이 P0에서요 여기 기준으로 했었는데 P1으로 올라갔대. P1으로 올라가면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고 생산자 잉여는 늘어나겠죠. 왜? P1이니까 여기가 기준이잖아요. 이제 가격이 그지? 수요 곡선과 가격의 차이 어디야? 요만큼이지. 요만큼이죠. 그죠? 수요 곡선과 가격의 차이 요만큼이죠.
있는데 생산자 임의를 볼게요. 가격이 여기까지 뛰었어요. 공급 곡선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가격을 쭉 늘려봅시다. 쭉 늘렸을 때 공급 곡선과 만나면 여기가 다 뭐가 되죠? 여기가 다 뭐가 되죠? 생산자 임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기가 다 생산자 임의가 되고 소비자 임의는 조그맣게 줄어들었죠. 그죠? 자, 생산자 임의는 늘어나는 반면 재화의 가격이 P2로 내려가면요. P2로 내려가면 여기서 재화의 가격이 여기로 내려가면 좀 지워볼까? 자, P2로 내려가면 소비자 임의가 어디까지 내려오죠? 수요 곡선 여기잖아요. P2로 쭉 이으면 소비자 임의가 어떻게 된다? 이만큼이 되죠. 이렇게 이만큼이 되죠. 전체가. 그렇게 소비자 임의가 늘어나고 여기 공급 곡선이랑 요 나머지 조그마한 게 뭐다? 생산자 임의가 된다. 이렇게 가격 변동에 따라 소비자 임의랑 생산자 임의가 바뀌는 모양을 파악하면 됩니다. 모양만 파악해도 돼요.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구체적 사례가 나오죠. 이를 바탕으로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밀가루 수입 전에 형성된 K국의 밀가루 가격이 킬로그램당 500원이고 자, 국제시장에서 형성된 밀가루의 가격이 킬로그램당 3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K국이 자유무역을 통해 관세 없이의 빗줄. 자, 되게 당연한 나중에 물어보면 당연하게 답해야 되는데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러면 그래서 자유무역은 관세가 없는 무역이다라는 걸 언급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왜? 자유무역을 통해 관세 없이 수입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자유무역은 관세가 없는 무역이구나 라는 걸 언급을 했냐 안 했냐 물으면 했다고 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자유무역에 대한 얘기 따로 꼭지가 없었으니까 안 했구나 라고 넘어가면 말려서 완전히 틀리게 되는 거예요. 주의합시다. 밀가루를 수입하면 국산 밀가루 가격은 수입 가격 수준이 300원, 킬로그램당 300원까지 내려가게 되겠죠. 국산 원리였는데 당연히 내려가게 되겠죠. 왜? 여기서 뭘 안 따진다? 품질 얘기 없잖아요. 국산 밀가루가 더 좋은 거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춰야죠. 300원에 팔면 망하기 싫으면 자기들도 내려야 되잖아요. 계속 봅니다. 그 결과 국산 밀가루 공급량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수요의 양은 늘어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럴 때 뭐를 하냐? 실제로는 저기 밀가루면 저기 농림축산식품부가 몇 동이니? 거기 가면 뭐 쌀 이런 거 다 들고 오세요. 그분들이 들고 와요. 이렇게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고 와요. 아니면은 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여기 정부청사 이렇게 메고 와요. 실제로 소금 가격으로 했을 때 쌤 친구가 여기 군생활을 여기 의경으로 했는데 세종청사에 소금을 이렇게 들고 오신대. 해양수산부로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의경들 쫙 서 있으면 소금을 계속 뿌린대. 포대에서 꺼내가지고 뭐 해달라고? 소금값 보장해달라고. 계속 뿌리면 의경들은 뭐하고 있어요? 계속 절여지고 있는 거예요. 방패에 한 3시간씩 절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얻고 싶어 하는 건 뭐죠? 우리가 파는 거 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그런 시위의 목표예요. 자, 그럼 얘네도 국산 업체들 수입 애들이 300원에 팔고 있어서 나도 300원에 팔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 나중을 기약하면서 조금씩 내놓겠죠. 왜? 사실 우리 많이 남겨 먹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되돌려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먹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300원에 팔게 하면서 창고 다 여나? 아니야. 언젠가 오를 때를 대비해서 꾸역꾸역 조금만 팔려고 한단 말이야. 왜? 옛날보다 이득이 안 되니까요. 이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밀가루 공급량이 줄어든다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근데 수요는 늘어나죠. 왜? 뉴스에 대문짝마다 뜨거든. 밀가루 가격 하락, 대폭 하락 이러거든. 그러면 괜히 우리 주부님들,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밀가루 요리나 좀 해먹을까?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냐고요. 그렇게 돼서 당연히 수요는 늘게 되겠죠. 자, 국내 수요에서 국내 공급을 뺀 나머지 부분만큼 밀가루를 수입하게 된다. 나머지 부분만큼의 밑줄.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수입량 공식이 되는 거죠. 수입량 공식. 수입량 공식이 되는 거예요. 뭐죠? 당연히 필요한 거가 크겠죠. 수입을 할 거면 국내 수요 빼기 국내 공급량이죠. 자, 계속 봅니다. 밀가루 수입으로 국산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지만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게 된다. 이거는 뭐 안 그래도 되죠.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고 밀가루 가격 떨어지면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 늘어요. 근데 증가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생산자 잉여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키가 돼요. 증가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생산자 잉여보다 크대요. 자, 생산자 잉여 균형 가격대 이렇게 있죠. 이렇게였죠. 균형대, 그지? 근데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얼마가 줄었어요? 요 사다리꼴만큼 줄었죠. 그지? 근데 소비자 잉여는요? 사다리꼴보다 이만큼 더 늘었잖아요. 그지? 여기가 수요 곡선이니까 소비자 잉여가 늘었다면 사다리꼴보다 이만큼 더 크잖아. 그지? 그럼 증가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생산자 잉여 요 사다리꼴보다 크다는 말 이해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다? 갑자기 새로운 개념이 나와요. 밑줄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 밑줄 치고 사회적 잉여의 네모. 그래서 얘를 합치면 뭐더라? 사회적 잉여더라. 사회적 잉여더라. 자, 그래서 밀가루를 수입하기 전보다 커지게 된다. 얼만큼? 요만큼. 그지? 그런데 K국이 수입 밀가루 킬로그램당 100원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 밀가루의 국내 판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400원으로 올라가겠는데요. 그러면 이때 500원이었고 이때 얼마였어요? 300원이라고 치면 어디에 꺼야 돼? 관세 준 건 새로 꺼야지. 여기 꺼야지. 그죠? 여기 꺼야지. 여기. 자, 그렇게 되면 국산 밀가루 생산자는 관세 부과 전보다 킬로그램당 100원 오른 가격의 밀가루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자,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죠. 자, 내가 300원에 수입 밀가루 와가지고 씩씩대면서 겨우겨우 300원에 팔고 있었어. 근데 수입 밀가루가 관세 붙어서 내일부터 400원에 판대. 하지만 국산은 좋은 거니까 우리나라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300원에 팔까요? 아니, 바로 올립니다. 그죠? 바로 올려요. 그럼 우리도 400원 받을 수 있잖아. 그럼 바로 올려야죠. 그죠? 바로 가격을 같이 올리게 됩니다. 그걸 당연히 상정해야 돼요. 국산 밀가루의 공급량이 늘어. 그럼 가격이 올렸다. 이제 참고 있는 거 좀 더 풀어야죠. 관세를 부과하기 전보다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게 되므로, 그죠? 돈 조금 더 비싸도 안 산다니까요.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작기 때문에 반대로 봅시다. 이럴 땐 전자칠판 못 쓴다. 자,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가 감소해 있던 생산자 잉여고 이만큼이 뭐였죠? 가격 내렸을 때 소비자 잉여였죠. 그지? 근데 생산자 잉여가 400원이 찍히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지? 요 삼각형이 되지. 얼만큼 늘었나요? 아까처럼 요 미니 사다리꼴만큼 늘었죠. 요 미니 사다리꼴만큼.
이거 미리 사다리 걸만큼 늘었어요. 그죠? 근데 소비자 잉여는 얼마큼 떼가 먹겠죠? 볼게요. 400원으로 그리면 이렇게죠. 이렇게요. 이렇게면 사다리 꼴 포함해서 이만큼이 떼가 먹히는 거죠. 그지? 사다리 꼴 포함해서 이만큼이 떼가 먹히면 증가한 게 더 크다, 감소한 게 더 크다, 감소한 게 더 크다, 잃어먹은 게 더 큰 거죠. 얼만큼? 여기 요만큼, 여기 요만큼 더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적 잉여는 수입 밀가루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비해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 오히려 사회적 잉여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온 거죠. 그런데 관세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볼게요. 예컨대 K국 정부가 국내 밀가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 밀가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내 밀가루 생산자 이익을 늘려 자국의 밀가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그죠? 우리 국내 기업들이 더 받고 해외 기업들 좀 쫓아내고 더 보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높은 관세로 국내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상승한다. 이게 뭐냐? 관세를 뭐 이렇게 뭐 100원 매기는 거는 상관이 없다 이거. 근데 외국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온 거야. 외국계 너무 싫어 이래가지고 얘네한테 1,000원을 매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수입 밀가루가 얼마가 되죠? 1,300원이 돼요. 수입 밀가루 1,300원이 되죠. 1,000원 관세가 붙었으니까 국내 가만히 있나 가만히 안 있나? 가만히 안 있지. 얘네가 1,300원 파는데 우리도 적어도 이기려면 1,299원까지 올려도 되잖아. 1,299원까지 올려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올리죠. 당연히 올리면 기존 가격에서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2배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2배 이상이 되면 여러분 밀가루 쓰는 거 다 2배 된다 생각해보세요. 2배 더 되겠죠. 원료니까. 뭐 저기 분식점에서 떡볶이 1인분 사 먹는데 47,000원 이러면 안 먹죠. 안 먹고 말아요. 그 전체적으로 뭐 밀가루 들어가는 음식값, 뭐 빵값 이런 거 다 오르겠죠. 다 오르면 지갑을 연다 닫는다. 닫아요. 안 쓰거든요. 안 쓰면 국내 경제가 당연히 침체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과정이 장기화된다면 K국의 경기는 결국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실제로 30년대 관세를 오지게 때려박았다가 경제대 고강이 심화되었다. 자, 이렇게 볼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된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고, 이거 이미 이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읽었을 때, 지금 들었을 때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를 줄어들게 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른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관세는 국제 교역을 감소시켜 국제 무역 시장을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분쟁, 왜? 내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이 만약에 밀가루예요. 근데 어디서 밀가루를 팔러봤더니 관세를 무슨 지들 국내 가격에 2배를 때려박네? 열받아. 열받지. 열받으면 어떡해. 야, 쟤네 나라에서 수입하는 거 뭐 있냐? 보복 관세 때리죠. 아, 쟤네도 장사 안 해야지. 그지? 쟤네도 장사 안 해야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돼? 싸우는 거지 뭐.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끝이 나네요. 자, 1번 봅니다. 삐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5번이죠. 원리를 설명하는 관세 부과는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다 하고 구체적 사례 K국의 밀가루 이해를 돕고 있다. 그죠? 자, 2번은 삐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안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 1번이죠. 그치?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항상 높다 돼 있는데 그럴 보장이 있나요? 나는 공급이 만약에 줄어들어서 균형 가격이 올라간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치 어려우니까 제가 돈도 더 버니까 한 뭐 짜장면 그래서 7만원 낼 수 있지 하고 지분 용의 가격도 올려주나요? 소비자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문에서. 그래서 1번이 된다. 자, 3번 기억 이유로 적절한 것은 얘기했죠. 소비자 잉여가 떼먹힌 부분,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가 늘어난 부분, 증가 부분보다 크기 때문에 답은 2번.
자, 4번 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세 부과전 국내 가격 요쪽이랑 관세 부과 후 국내 가격 요쪽이 있다는 거죠. 그죠? 거기 그래프에서 보면 수요 곡선과 전후 가격이 만나는데 보이니? 여기 보면 이 정도만 치우죠. 다시 그리다가는 그리고 마치겠다. 자, 관세 부과 전에 국내 가격만 봅니다. 전후 가격 같이 보면 안 돼요. 전 가격 먼저 볼게요. 전요 가격이요. 전 가격만 봤을 때요. 자, 밑에 250톤 있죠. 뭐 수요 곡선이랑 만난 250톤 있죠. 그지? 공급 곡선이랑 뭐 만납니까? 50톤 만나죠. 그지? 우리 그러면 250톤이랑 50톤은 이미 관세 부과전 즉 들어오기 전에 관세를 물리기 전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수요고 이게 공급이라면 수입을 얼마인지 알아요. 수입을 얼마인지 안다고요. 어떻게 알죠? 빼면 되죠. 빼면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수입 얼마 했죠? 수입 200톤 했죠. 이때 200톤 했죠. 관세 부과 후 볼게요. 관세 부과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만납니다. 얼마죠? 200이고요. 100이에요. 그죠? 200이고 100이에요. 그래서 수입 얼마? 100이에요. 다음 몇 번? 5번이요. 왜? 50톤이 아니고 100톤이 들었겠죠. 그지? 자, 그리고 5번 봅니다. 5번 윗글의 관세 A와 보기의 수입 할당제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여기 수입 할당제를 읽어보면 결국은 제한된 할당량까지는 관세 안 물리고 아까 자유무역 관세 없다 얘기했죠. 관세 안 물리고 수입하고 그 할당량이 채워지면 아예 문을 닫아버린다고요.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고 수입을 안 한다고. 자, 수입 할당제는 수입되는 제하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그 제하의 국내가 그걸 자연적으로 상승시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기에 적혀 있는데 3번에서 뭐랍니까? A는 B와 달리래요. 국내 생산자가 이득 보는 건 A나 B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국내 생산자가 이득 보는 건 A나 B나 똑같아요. 그래서 달리 때문에 답이 몇 번입니다? 3번이 된다고요. 알겠죠? 역시나 나의 과욕이었어. 뒤를 한다는 거, 뒤에 걸 본다는 건 나의 과욕이었는데 그래서 뒤에 것도 기출이니까 풀어보시고요. 답지는 단톡방이잖아. 거기에 해설지랑 함께 올려줄게요. 그렇게 인반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추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편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경제 파트에서는 이렇게 한 말 안 한 말 구분 잘 하시고 한 말 안 한 말 구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정리 그 시험 시간에 막 줄글로 적을 일이 없고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 하나 진짜 중요한 것만 찍어서 뽑아서 메모해 놓고 푸는 습관 기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한 것도 물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내세요.